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최혜지입니다. 오늘은 기다인 배지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선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특히 최근 상승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한때 8,62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며 하단을 방어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역시 장 초반 보합권에서 출발한 뒤 등락을 반복하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일부 AI와 바이오, 중소형 성장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며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를 앞둔 경계심리 속 반도체 조정, 그리고 순환매 탐색이 이어진 하루였는데요. 과연 미국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번 결과가 국내 증시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지난밤 뉴욕 증시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올해 5월 수입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 1.9% 상승해 시장 전망치인 1%를 훌쩍 상회했습니다. 이번 수입 물가 상승은 연료와 비연료 가격의 동방 상승이 주도했는데요. 특히 석유가 13%, 천연가스가 10.4% 오르는 등 연료 및 윤활유 수입 가격이 12.5%나 급등하며 3월과 4월에 이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비연료 수입 가격도 0.8%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입 물가는 6.7%나 급등해 지난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며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큰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추가 인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역시 결정문을 통해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편 이달 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간 질환으로 이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합의 소식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양국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로 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급락하고 뉴욕 증시와 채권 가격은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비트코인은 장중 전일 대비 5.1% 이상 오르며 67,250달러 안팎까지 치솟아 약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더리움도 1,85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랠리가 완전한 상승 추세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케빈 호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무대가 될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가 단기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예상보다 매파적인 신호가 나올 경우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이 다시 한번 복합적으로 얽힌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입 물가가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줬고 일본은 기존 금리를 추가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미국과 이란의 합의 소식은 중동발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면서 자산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배지호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쟁 등 위기 상황마다 몸값이 뛰던 전통 안전자산 금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양상 중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국내 금값은 전쟁 장기화 속에 4,100달러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폭등하자 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거라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압도적인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의 매력이 떨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종전 협상 소식과 함께 중동 전세가 안정되면서 반등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연말에는 금값이 6,000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선언으로 약 454조 원 규모의 중동 재건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질시가 등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정유시설과 플랜트 수주 경험이 있는 삼성 E&A가 9% 넘게 올랐고요. DL ENC도 6.9% 오르는 등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실제 수주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범위가 아직 불투명한 데다 또 금융 지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쟁 중에도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와 유럽 경쟁자들의 참전까지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긴급 수요만 58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와 또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치솟는 비행기값 때문에 해외여행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텐데요. 중동 전쟁이 종전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배럴당 214달러까지 치솟았던 항공료 가격이 14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국제선 유료 할증료도 최고 상한선인 33단계에서 19단계로 대폭 내려앉았는데요. 한때 100만 원을 넘었던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의 왕복 유료 할증료까지 다음 달엔 60만 원까지 지난달보다 24%나 저렴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고유가와 고환율에 짓눌렸던 항공업계도 숨통이 트이게 되는데요.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그간 주춤했던 해외여행 수요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중동의 총성이 잦아들자 시장은 빠르게 전쟁 이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였고 중동 재건이라는 새로운 기회에는 건설주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유가 안정으로 항공업계와 해외여행 수요 회복 기대까지 커지면서 종전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재건 사업의 실제 수주 여부와 국제정세의 안정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장은 위기를 지나 그 이후 찾아올 새로운 기회와 현실적인 과제를 동시에 계산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6월 17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 발표와 미국 선물 옵션 동기 만기를 앞둔 경계감 속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고 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을 힘차게 끌어올렸는데요.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또 한 번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7.64포인트, 1.58% 상승한 8,864.2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 2일 기록했던 종가 기준 최고치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3.28포인트, 1.3% 오른 1031.9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까지 힘을 보태면서 103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투자 주체들의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5,456억 원, 기관은 5,819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외국인이 쏟아낸 매도 물량을 받아냈는데요. 반면 외국인은 9,999억 원에 넘는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차익 실현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단단하게 받쳐준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20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개인은 203억 원, 기관은 153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이제 시장을 주도한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역시 반도체주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1.2% 오른 34만 6,5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시장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SK하이닉스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5.8% 급등한 252만 1,000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처음으로 25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에는 252만 3,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과 증권가의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은 3.7%, LG 에너지솔루션이 1.34포인트, HD 현대중공업은 1.29% 상승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모든 대형주가 웃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차는 3.44% 하락했고 삼성물산은 1.41%, 삼성전기는 0.78포인트 내리면서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7.42% 급등한 11만 2,900원의 장을 마치며 강한 흐름세를 보였고요. 알테오전도 5.82% 상승한 37만 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HLB는 5.7% 오른 5만 800원, 삼청단제약은 4.3% 상승한 27만 6,500원에 거래 마치며 바이오주의 강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 원익 IPS도 3.59% 상승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46% 오르며 코스닥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며 코스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도 개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내면서 시장의 견고한 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FOMC 결과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 상황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올라선 만큼 다음 장에서는 상승세의 지속 여부와 함께 외국인의 수급 변화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반도체의 추진력을 막지 못한 이른바 250만 닉스가 코스피를 신기록으로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6월 17일 국내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기다인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보성파워텍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보성파워텍이 한미 1호 투자 프로젝트 수혜라는 강력한 재료를 등에 업고 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며 증시의 주도주로 떠올랐습니다. 그 배경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결정적 계기는 바로 한미양국의 3,500억 달러 규모 전략 투자를 총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출범 소식입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건
대망의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로 프로젝트로 소형 모듈 원전과 정력망 인프라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성파워텍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보성파워텍은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탄탄한 이력을 보유한 데다 원전용 철 구조물과 송배전 설비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SMR 확대와 전력망 투자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선 역시 매우 긍정적인데요. 원전과 송배전 인프라를 동시에 쥐고 있는 만큼 한미 에너지 협력 확대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한층 더 굳건해질 것이라는 든든한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차트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가는 8,990원으로 출발해 9,550원을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고점 부근인 9,140원으로 종가로 안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원전 공급망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가운데 확실한 성장 동력을 장착한 보성 파워텍의 상승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성 파워텍 특징주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코스닥 바이오주의 온기를 이끈 ABL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11%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은 바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패스트트랙 지정 소식입니다. ABL 바이오가 미국 바이오 기업과 공동 개발 중인 이중 항체 면역 항암제인 지바스토미그가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FDA 패스트트랙은 기존 치료법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임상 개발과 심사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치료 가능성이 높은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FDA가 우선적으로 개발을 돕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상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ABL 바이오의 영향으로 알테오젠, 코오롱 티슈진, 펩트론 등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코스닥 바이오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근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바이오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오늘 ABL 바이오는 단순한 개별 종목 강세를 넘어 FDA 패스트트랙이라는 글로벌 호재가 코스닥 바이오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되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배지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은 바이오주 중에서도 요즘 유독 눈에 띄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오늘은 LG와 인공지능 기반 펩타이드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를 탔습니다. 어제는 9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장 초반부터 10만 원 선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는데요. D&D 파마텍의 호재는 LG와의 계약 체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이 시장은 비만약과 지방간염 치료제입니다. D&D 파마텍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글로벌 바이오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결과가 공개된 뒤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플랫폼까지 부각되면서 바이오주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바이오주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만큼 냉정히 체크해야 할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먼저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9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장 초반부터 10만 원 선을 가뿐하게 뛰어넘더니 장 중반에는 11만 6천 원 선을 터치했고요. 마감쯤에는 물량이 조금 빠지면서 전일 대비 18% 오른 11만 7,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갑게 식은 하한가 종목 없이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상한가 종목 2가지를 픽해보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뚜렷한 호재를 품은 특정 섹터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와 반도체 장비 등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맞닿은 테마들이 강한 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전력망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얻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낸 강원전선과 MLCC 및 반도체 장비 성장 소식에 힘입어 날아오른 이노테크가 시장의 강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장을 주도하며 나란히 붉은 기둥을 세운 두 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전선입니다. 강원전선은 전 세계 인프라 수요 폭증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망 교체 주기 도래와 AI 발전으로 인한 전력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선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탄탄한 펀더멘탈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퀀덤 점프에 대한 확신이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주가는 거침없이 상승해 결국 자격 제한 폭인 29.9% 오른 3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이노테크입니다. 이노테크는 MLCC 및 반도체 장비 사업의 가파른 성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부터 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시장에서는 IT 업황 회복과 함께 고성능 부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 시험 장비 분야에서 이노테크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에 발맞춰 올해 뚜렷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주가는 가파른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결국 가격 제한폭을 꽉 채운 19,810원으로 굳건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강원전선과 이노테크처럼 확실한 실적 성장 모멘텀과 기술력을 갖춘 종목들이 시장의 에너지를 이끈 하루였습니다. 다가오는 시장에서도 AI와 반도체, 전력 설비 등 주도 테마를 향한 뜨거운 수급 쏠림이 계속될지, 또 이 상승 에너지가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회복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투자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이번 리포트의 제목은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펫코노미의 성장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리포트에서는 펫코노미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를 합친 단어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산업과 소비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사료나 간식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건강관리와 미용, 보험, 여행 서비스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는 건데요. 가장 먼저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반려동물 식품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사료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영양 성분과 원재료를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요새는 카페에 가도 펫푸치노처럼 반려동물을 위한 메뉴도 쉽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 수준의 품질을 추구하는 이른바 펫푸드 프리미엄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을 만큼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시장도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기 건강검진은 물론 치과 치료와 전문 수술까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건강관리 서비스와 원격 상담 플랫폼도 등장하며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펫코노미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전용 카드와 금융 상품도 등장하며 시장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펫코노미는 단순한 소비 시장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어지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 펫코노미 산업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인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우리 국내 증시 주가가 계단으로 오를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지우 아나운서는요? 이제 코스피 1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시경제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증시의 향방이 어떨지 더 기대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마치 달리던 열차가 다음 역을 앞두고 속도를 조절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 남부지방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비교적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 대구 등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출발해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출근길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예정돼 있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내륙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내일은 큰 우산보다는 강한 햇볕을 막아줄 양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